이게 심지어는 이 김진표 의장이 이 당시에 이 얘기를 듣고 황당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황당해서 어디 적어놓은 거를 지금 이제 그 책에다 쓴 거잖아요. 이 얘기를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도 하지 않았겠어요? 그렇죠. 박홍근 의원이 당시 원내대표지 않았습니까? 네. 박홍근 의원이 이 당시 이 페이스북에 썼는데 이렇게 얘기한 거에 대해서 용산 대통령실이 강력히 부인했지만 과연 윤석열 대통령 당당할까? 당시 원내 일당의 원내대표로서 수시로 국회의장을 만났던 저는 특히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지명된 이상민 장관이 사퇴하지 않자 대통령에게 해임 요구에 이어서 탄핵까지 연이어 강력히 추진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던 김진표 전 의장의 노력을 익히 알고 있다. 그래서 자주 만나거나 통화를 했는데 그전부터 윤 대통령과 나눴던 대화의 내용을 있는 그대로 자신에게 공유를 해주더라. 그래서 그때 그 당시에 이 윤 대통령하고 국회의장단이 첫 만찬을 한 이후에 다음날 오전까지 30분가량 통화를 했는데 그때 대통령과의 대화 내용이나 특히 개별적으로 따로 나눈 내용까지 세세히 알려줘서 그 기록을 내가 다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지금 이제 회고록에 쓴 내용도 자기가 그때 들어서 메모장에 적어놓은 게 남아 있다. 그럼 박홍근 의원이 까면 되겠구만. 갖고 있지는 말고 사실은 어느 정도 좀 대통령이니까 존중해주는 차원도 있고 뭐 일종의 뭐 백브리핑이라고도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속내를 좀 툭 터놓고 얘기하는 건데 그걸 바깥으로 다 드러내기가 어려웠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왕 국회의장에다 까버렸잖아. 대통령실에서 왜곡했다고 멋대로 하고 그렇게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 박홍근 의원이 갖고 있는 수첩에 있는 거 다 까면 되겠구만. 그래서 메모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이 내용은 메모에 있는 내용이고 회고록 내용과 같은 내용이다.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다. 그 당시에 김진표 의장으로부터 들었다 나는. 대통령의 사고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이후에 사실은 공산 전체주의 세력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어요. 야당을 적대시하거나 그리고 또 어떤 국정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참모들 얘기 듣지 않고 극히 일부 비선들하고 얘기를 나눈다거나 이런 흔적들이 곳곳에서 나오잖아요. 즉흥적으로 뭔가를 지시를 내리거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맥락에서 다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애초부터 머리가 좀 삐뚤어져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이게 그 당시에 이런 음모론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무슨 각시탈 얘기, 금속노조 얘기 이런 것들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있으면은 경찰이 정보 라인도 있고 실제로 이 사안에 대해서 수사도 했는데 심지어 무혐의 처벌하고 막 이랬거든요. 네, 그 당시에 맞아요. 무슨 뭐 각시탈 뭐 이런 심지어 떠밀었다는 것도 그것도 아니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는 위치예요. 이 정도 이 12월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이후에라도 이게 근거가 없다는 걸 파악할 수 있는 위치인데 그런 보고나 그런 신호는 무시하는 거예요. 공적 라인에서 보고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게 맞아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는 지금 대통령이 무시하는 것이고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일을 풀어가면 되는데 대통령은 왜 저렇게 할까? 의문을 계속 우리가 갖게 되잖아요. 네. 여당에 대해서도 왜 저렇게 할까? 한동훈 전 위원장하고 왜 싸울까? 김경률 이 전 비대위원을 손 한 번 들어줬다고 해서 저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라고 생각하는 그게 뭘까? 아 배우자가 말이 앙뚜아네트라고 얘기를 하니까. 해병대 수사단이 이첩을 강행했다고 해서 해병대 전체가 나에게 뭔가 반란 일으키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그 과정은 뭐냐? 저것들이 나한테 반란을 일으켜.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 라인이나 또 공적으로 제기하는 어떤 내용들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불신하는 것이고 이러한 것을 불신하는 건 어떤 걸 보여주는 거냐면 제가 볼 때는 윤석열 대통령은 굉장히 편집증적으로 통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도 이런 단면이 저는 드러나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편집증적인 통치 방식은 사실은 해외에서 사례를 보면은 과거에 장기 독재를 냈던 독재자들이 많이 하는 생각이에요. 네. 이런 생각을 버려야죠. 왜 망상에 시달리는 거지. 저게 나한테 와가지고 혹시 동무준 뭐를 주지 않을까? 빨리 은수저 꽂아봐. 그렇죠. 저것들이 어디 가서 딴 걸 하는 거 아닐까? 배후는 누구지? 배후는 어디까지 연결되어 있는 거지? 북한인가? 공산주의자들인가? 의심된다.
과대망상에 분노 조절 장애 여러 가지 것들이 겹쳤는데 우리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대통령의 마음 치료부터 영부인을 하셔야 된다. 영부인이 자기가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걸 윤 대통령 때문에 그런 거에 시달렸나? 그런 건가? 뭐 그랬다고 하는데 누가 누구의 원인인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뭐 나도 알아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야. 서로 힘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 하면서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근데 이게 일종의 하인리 버축일 수도 있어요. 전쟁 현상일 수도 아니 이미 전조가 아니지 이거는 너무 많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